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공을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봤던 병원 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준종합병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준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나와 있는 병원의 분류로만 보면 준종합병원이라는 분류는 따로 없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병원이라 하기엔 조금 크고 종합병원이라 하기엔 조금 작은 병원들을 준종합병원이라고 부르면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상 병원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입사하는 곳이 의원이나 병원이 되실 텐데 가장 많이 입사지만 가장 모르는 곳이 또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병원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 종합병원만큼은 아니지만 병원에 따라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병원은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처음 입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규모가 큰 병원에 입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의 월급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던가 청내공이 된다던가 또 명절 보너스가 나온다던가 하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바이 병원이긴 하지만 선택만 잘 하신다면 선생님들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울 점이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배울 점이 많아서입니다. 일반 의원이나 규모가 작은 곳들은 치료사 자체가 적거나 다 혼자서 일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내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주위의 선생님들은 어떤 공부, 어떤 교육을 듣는지를 알 수가 없고 혼자 있다 보면 공부에 대한 열의를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부나 교육, 스터디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학구열을 불태울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흔히들 말하는 학군이 좋다라는 느낌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리치료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간호사인 동생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너는 왜 작은 곳에 들어갔냐? 너도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등의 물리치료사로서의 상급 병원을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작은 정형외과 다닌다. 심지어는 내가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돈을 적게 받더라도 무조건 큰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고 저 또한 그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벌이도 중요한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당장의 월급은 적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환자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갑자기 병원이 어려워져서 없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병원의 장점이 많지만 규모에 따라서 복지든 월급이든 업무의 강도이든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곳이 많다. 병원은 로테이션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빠른 곳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너 말고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이 꽤 되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첫 직장은 규모가 좀 있는 괜찮은 병원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점들을 이용한 병원의 갑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은 의원, 요양병원, 요양원에 비해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급여의 평균값이 다르지만 확실히 병원에서의 급여가 적다는 것을 제 통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점 두 번째, 치료의 자유도가 적을 수 있다. 의원이나 그 밖의 요양병원에서도 실장님과 제가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면 병원에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라, 치료를 해라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치료를 바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보통 단독으로 있는 정형외과들은 도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면 루틴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도수를 잘하든 못하든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실력이나
환자 케어를 잘 못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간단한 수기치료 등으로 대체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을 가셔서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고 만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병원은 내가 아무리 도수치료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크라이오나 충격받은 것 같은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거의 루틴을 많이 하고 공기압 치료, 파라핀요, 초음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도수 치료인데 언제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도수 치료를 하기 위해선 하루뿐인 주말을 교육을 듣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생활에 지쳐버린 선생님들께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만의 단점은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치료사가 많은 병원에서는 흔히 파가 나뉘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나 DM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취업하시는 병원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